제발 안 지워. 내가 지워야 되는데. 자, 해봅시다. 오늘은 요거 아니고 훨씬 앞에 리드라 여기다. 맞죠? 네. 여기서부터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띄워져 있던 정규분포까지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살아있죠? 여러분? 네, 눈을 반짝거리면서 있으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 있다고 해서 존재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얘들아? 새로운 표현, 새로운 용어 뭐였어? 이하분포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B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데려다가 그럼 여기다가 표기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 NP라고 표기했어. 그럼 이 N이 나타내는 게 뭐야? 시행 횟수. P가 나타내는 거. 그때 그 주인공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했고, 이거는 근데 언제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일단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분포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들이 전부 다 누구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시행 횟수하고 확률만 주면 여러분들은 이 표를 그냥 채울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를 그대로 갖고 오면 국구, 활을 쏠 거다 이거지. 그래서 활을 쐈을 때 관역에 맞추는 확률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선생님이 활을 만약에 100번 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100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확률분포표를 그려낼 수 있지. 여러분, 확률분포표 관역에 100번 시행했을 때 만약에 야 오늘 진짜 신기한데 희한하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맞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어떤 날도 있어? 100번 다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분포표를 그리면 빵번 맞는 거, 확률변수 x가 빵번부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100까지 가게 되는 그런 확률분포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독립시행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 갈래로 갈려지는 이렇게 상황에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표현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몇 가지 계산도 진짜 쉬운 곱셈이나 덧셈 몇 개만 하고 나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안 하는 게 뭐냐면 식으로 표현하는 걸 잘 안 해. 왜냐면 굳이 안 써도 그냥 얼마 곱하기 얼마 그런 게 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써버릇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게끔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실제로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뭘 갖고 오냐면 기본 정의를 갖고 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오는 거야. 가장 기본 걸 갖고 오면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니? 이 표현을 해석할 수 있니? 이런 걸 여러분들 어려워한다는 거야. 야구선수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몇 번에 들어서는 거야? 몇 번 들어서는 거야, 타석에? 3번 들어서는 거야. 3번 올라가서 안타를 칠 건지 말 건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거 만약에 확률분포표로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 빵번부터 하나,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쵸?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확률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서 안타를 치거나 못 치거나의 개념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항분포의 개념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2번에 해당하는 함수 확률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3번의 시행 중에서 몇 번 맞춰야 돼? 2번 맞춰야 돼. 그럼 여기서 타석에서 요 안타를 칠 확률, 안타를 칠 확률이 얼마였어? 10분의 3이라고 쓸게요. 0.3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게 몇 번? 2번. 그리고 여기에는 10분의 7. 10분의 7. 아닌 게 몇 번?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칸칸칸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x의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해라.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x값이 이렇게 바뀌는 걸 고려해서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요런 확률식이 나오게끔 우리가 만능식을 하나 만들어 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나는 어떤 애의 확률을 지금 표현하는 거야. 어떤 확률이냐면 x라고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소문자 x로 바뀔 거야.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0, 1, 2, 3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때 확률을 아까 어떻게 계산했냐. 지금 얘는 시행 횟수가 몇 번이다? 3번. 그럼 3번 중에 지금 여기가 0, 1, 2, 3 주인공 일어나야 되는 횟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 중에 x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인공 확률 아까 10분의 3이었거든? 얘가 몇 번 일어난다? x번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아닌 거는 몇 번 일어난다? 그렇지. 3-x번 일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에 거는 이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간 거야 지금? 2가 들어가서 만드는 거잖아. 우리 함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 x값을 뭘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이 칸을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함수. 이게 확률 질량 함수의 표현이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2번에서는 뭐라 했어? x가 2일 때의 확률이지, 그치? 그럼 얘들아 x가 뭔데? 그렇지. 안 타치는 횟수. 그러니까 안 타치는 횟수가 얼마인? 2인 확률. 그러니까 어머 나 써버렸네. 나 이거 알고 쓴 건 아니었는데. 이거 말하는 거지, 그치? 요거 계산을 끝까지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예제 1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2번도 여러분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 선생님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이 2학 문포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겠어? 이렇게. 그 다음 분산 어떻게 구하겠어? 제평평제 아니면 편차제곱의 평균 가능하겠지, 그치? 그런 걸로 구하면 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루트 씌우면 시그마가 나와. 되는데 선생님 굳이 이거를 이런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왜 또 생각을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의문이 들 수 있지, 그치? 근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3번 시행하는 게 아니라 3000번쯤 시행하고 싶어서 그래.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 3000번 시행하는 거 한다고 하면 이 확률 분포표 칸이 몇 칸 그려질까? 가로 칸이 3000이야? 요거 앞에 이거 항목 하나,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하니까 3001개,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면 3002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리면 저기 5성선 뒤편에서 그림이 끝나겠지. 그 확률 분포표가, 그치? 맞아요. 그렇게 되고 심지어 그렇게 그려진 걸 가지고 선생님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하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만큼 해하고 있어요. 3001번을 하고 있어요. 웃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이 안에 들어가는 확률도 굉장히 규칙적인 어떤 패턴을 갖고 있으니, 독립시행의 확률이라 갖고 있으니 혹시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항 문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요 샘플을 가져다가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거랑 이제 말이 끊어져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샘플을 뭘 들었냐면 굽고 활 쏘는 거 했고 시행 횟수 3번이었고 관역을 맞추는 횟수를 확률 횟수 x라고 했고, 그때 뭐 어떻게 관역에 잘 꽂는 확률이 얼마고 아닌 게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만 살짝 감춰놨냐면, 이게 숫자로 써있으면 여러분 너무 눈 아플까봐, 눈 정신없을까봐 그거를 PQ라고만 바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Q가 맞출 확률이고 P가 안 맞출 확률이야 지금. 미안해. P가 맞출 확률이고 Q가 안 맞출 확률이야. 그건 맞아. 근데 지금 여기가 빵번이라서 뒤에 것만 살아남은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쓸 건데, 잠깐 우리 이 첫 번째 상황, 여기 지금 표에 있는 상황을 이항분포로 표현해보자. 자, 이걸 보면 이거 해석도 돼야 돼. 자, 여기 딱 보세요. 얘 시행횟수 몇 번이에요? 3번. 네, 3번이에요. 그럼 3컴마. 자, 이때 주인공 확률 누구예요?
네, P. 선생님이 지금 아까 이거 헷갈렸지, 그치? P. 빵번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만 잔뜩 뜬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써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표를,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이 직접 안 쓰고 그냥 띄워놓고 보여드립니다. 자, 평균 어떻게 했겠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해서 더한 거야. 지금 그거 써있는 거야. 그거 계산을 쭉 했더니 뭐가 나와버렸어? 3P. 그러면 3은 누구고 P는 뭐였지? 3은 시행했어. P는 확률. 그러면 이거 X가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평균은 3P? 이렇게 되나봐. 지금 여기다 적어놓는 거. 사실 좀 아리까리하지, 그지? 네. 혹시 저 3이 여기 있는 C에서 3이 아니고 다른 거면 어떻게, 그지? 맞아요. 그럴 때는 다른 거 한번 또 해보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산 이제 구할 수 있어. 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평평제로 하거나 아니면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할 건데 지금 요 식에서는 뭘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이 제평평제예요? 아니면 편차제곱의 평균이에요? 제평평제. 잘 보여요? 이게 네. 지금 제를 하기 위해서 얘를 다 위에다 제곱해서 써놓은 거잖아. 1제곱, 2제곱, 3제곱. 그러니까 여기 어디까지가 제평이냐면 여기까지 제평을 한 거지. 그리고 평제 뺀 거잖아. 그치? 네. 제평평제를 했어. 열심히 계산을 했어. 열심히 계산하고 열심히 계산했더니 와우! 뭐가 나와버렸어? 3PQ가 나와버렸어. 분산을 했더니 뭐가 나와버렸냐면은 3PQ가 됐어. 와, 이거 되게 웃기다. 3P까지는 심지어 이거 평균에 있었던 거지, 그지? 네. 그리고 거기에 이게 아닐 확률까지만 딱 곱하면 그냥 분산이 나온다는 거야. 오,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루트 3PQ 하면 그냥 끝인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3이 진짜 신인수 3이 맞을까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요. 시행일수가 이렇게 되고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평균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시행일수랑 확률이랑 곱해버려요.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n, p, 그 다음에 이게 아닐 확률 곱해버려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곱해버려요? 아니 어떻게 해요? 루트 npq를 해버려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선생님이 뭔가 중간에 설명을 많이 날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네, 정확한 거죠. 왜? 보통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걸 선생님이 증명 과정을 보여줬어, 아직까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 증명 과정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줘. 안 알려줘.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은 난생 처음 봤을걸? 일반적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평균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음이 알려져 있다라고 써있는 거야. 원래 같으면 알려주셔 교수님들이. 근데 이거 만든 이 지필진 분들이 알려주시는데 어때? 안 알려줌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나는 수학적 호기심이 높고 탐구심이 높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직접 증명은 못하더라도 증명 과정을 해석해보는 건 하고 싶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나중에 추가 보고서 같은 거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대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쓰면 되겠지. 아까 위에서 요 왼쪽에서 얘는 절대 증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처럼 증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n에다가 자연수 모든 수를 다 집어넣어서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시작한 증명이 아직 못 끝났어. 알겠지? 그 자연수 바꿔가면서 계속 하고 있느라. 이해가? 네. 그런 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증명하잖아. 이거 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얘들아 결국 이게 저거야 이렇게 그냥 보여주려고 어떻게 보면은 다리를 하나 놓은 거지.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NP, NPQ, 루트 NPQ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 문제 3번 봐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라고 하면서 저렇게 줬죠. 그래서 벌써 시행일수가 몇 번으로 늘어났어요? 네, 200번. 우리 칸 안 그리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평균 어떻게 되겠다? 200 곱하기 5분의 4. 오케이, 이거. 자,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되겠다? 200 곱하기 그 다음에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네. 선생님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끝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네, 이거 저렇게 늘어놓고서 다 맞았다고 우기시면 안 돼. 계산을 해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 4번 같은 애가 문제야. 선생님 이거 왜 문제예요? 나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누가 봐도 이항분포를 배우다가 나온 문제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이항분포 문제 MP, MPQ 나 진짜 잘해 뭐 이러고 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를 쭉 읽어봤을 때 이 안에 이항분포라는 말이 있어 없어? 읽어봐. 전체를 다 봤을 때 이항분포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도 어떻게? 다음은 이항분포 단원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풀어주세요. 뭐 이런 말 써줘 안 써줘? 안 써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읽고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MP, MPQ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자. 알겠죠? 그런 거 한번 보자. 저 아들은 오늘 지금 몇 교시야? 3교시잖아. 2교시도 아니고. 근데 저 아들은 왜? 시우야? 시우 너 엄청 잘 들었잖아. 근데 오늘 왜 갑자기 그렇게 됐어? 너 진짜 잘 들었잖아. 나 지금 거의 너만 믿고 지금 수업했는데 너랑 민규 둘만 지금 대답해 우리 수업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너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너 갑자기 왜 저 세상 갈라 그래? 아파 어디? 아니야 괜찮아? 너 오늘 옷도 따스운 거 잘 입고 왔구만. 나도 집에 갖고 와야겠어. 추워. 자, 문제 볼게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치료약은 특정 질병의 환자에게 90%의 완치율을 보인대요. 그리고서 약을 복용한 300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 수를 확률에서 X라고 할 때 평균 분산 표준 분자. 자, 이 약 어떻게 되겠어요? 먹여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낫거나? 안 낫거나. 좀 슬프긴 하다, 안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몇 케이스 해보겠다는 거야? 300케이스를 해보겠다는 거야.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 계속 누적돼서 일어나는 거? 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 300케이스를 했는데 다 안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우리가 확률분포표를 그리면 0부터 300까지 그려지는 그런 표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안다.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이때 확률배수 X라고 하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자, 뭐라고 쓸래? 300. 그렇지, 300. 이게 시행의 수. 그 다음에 10분의 9. 그렇지, 주인공 확률 완치되는 거 말하는 거잖아. 10분의 9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선생님 10분의 9면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고. 알겠지? 아무리 홀짝이 반반이어도 어때? 홀만 나올 수 있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이거 꼭 써야 돼. 쓰기 싫어. 평균. 그 다음 분산. 거기에다가 여기다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까 저기에다가 러트 씌워서 해주는 그.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먼저 이제 알아내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멋진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 설명이 들어갑니다. 볼게요. 뭐야 이거? 이렇게 돼서 이항분포 그래프의 성질.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옛날에 했던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얘기를 했어. 얘들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군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지? 6분의 1이지. 근데 그러면 진짜 6번 던지면 1이 한 번 딱 나오니? 아니요. 그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6번 딱 던졌을 때 1이 100%의 확률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 번만 딱 나오는 일은 없다고.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미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6번 던지는 것보다는 뭐가? 60번. 60번 던지는 것보다 뭐가? 600번.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시행의 수를 늘리면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이 같아질 거야 라는 언지를 해줬죠. 앞에서.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진짜로 던진 거야. 근데 얘는 좀 안 예뻐. 10번 던져. 그러면 10번 중에서 6분의 1의 확률로 1의 눈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6분의 10만큼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자, 그럼 6분의 10이면 대충 얼마야? 1 좀 넘고 2에 좀 가까운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 1이나 2가, 그러니까 한 번 조금
번 넘게 나올 확률이 지금 여기거든. 여기가 1이구나.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조금 더 나온다는 그 얘기거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나온 거다. 그럴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던지면 6번 던지면, 그러니까 10번 던지면 1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오히려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6번 다 나오는 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번 던지는데 6번이나 나올 확률은 이렇게 깔아앉아버려. 10번 다 나오는 일은 진짜 드물긴 하겠지, 그치? 없지는 않지만 드물단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한 번에서 2번 사이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지금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시행수를 늘리면 이제 10번이 아니라 몇 번 할 거냐면 25번 할 거야. 그러면 1이 몇 번쯤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야? 4번. 4번 조금 넘게 나오겠지, 그치? 4번쯤 나오겠지.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4번쯤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몇 번이 된 거야? 이제 50번이 됐어. 그럼 이거 대충 몇 번이야? 6, 8에 48. 8번 좀 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8번 라인이거든? 8번 나올 확률이 사실상 제일 높기는 해.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좀 작아진다. 알겠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아니면 8번, 아니면 7번, 아니면 9번. 이거 많이 나오겠지, 그치? 그쪽에서.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높은 거야. 근데 그래프가 이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떤 형태로 그려지냐면, 아까 여기 초록색하고 이 보라색하고 한번 비교해봐. 훨씬 더 보라색이 안정적이지. 그치? 안정적이고 조금 더 균형감 있게 그려지지. 그치? 이게 그래서 시행 횟수가 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균형 있고 예쁜 그래프가 그려져.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우리 교과서 표현이야. 대칭인 가운데 제일 높은 대칭을 갖고 있는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해. 이게 이게 왜 종이야? 여러분 종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 얘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죠? 아직 안 써있어요? 써있잖아 밑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n값이 시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좌우가 대칭인, 그러니까 대칭축을 갖고 있는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점점 부드러워져, 심지어.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가까워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계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 계산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 말을 해독만 하면 돼. 어차피 우리는 이걸 매번 뭐 이렇게 계산해서 풀거나 하진 않으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10번 시행을 한 거야. 그것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이렇게 적은 거야. 10번 시행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이렇게 적으면 지금 앞에 써있는 10분의 x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통계적 확률, 실제로 한 확률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거기에서 6분의 1이라는 걸 빼죠. 6분의 1은 누구냐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래? 그거의 차이를 구했는데 그 차이가 0.1보다 작은,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적을 확률이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자, 비교해볼게. 자, 얘는 뭐가 바뀌었어, 얘들아? 부분 뭐가 바뀌었어? 이게 뭔데? 시행일수가 아까 10번에서 몇 번으로 늘었어? 25번. 시행수를 조금 늘렸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했을 때 나오는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0.1보다 작을 확률이, 자, 아까보다 어떻게 됐을까? 커졌어요. 자,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걔는 확실히 이렇게 붙어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겠지? 시행수를 얼마까지 늘려? 50까지 늘려봤어. 그랬더니 실제로 했을 때 나오는 그 경험에 의한 확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0.1보다 작아질 확률이 어디까지 가까워져? 0.9455까지 가까워져. 이거 거의 1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시행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실제 실행에서 나오는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이 차이가 굉장히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지금 생각한 우리 지금 0.1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리가 0.1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거리가 0.1이라는 얘기잖아. 생각보다 큰 거야. 이 시행수를 진짜로 찐으로 충분히 늘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큰 수에 먹지. 이 박스. 이 n값을 충분히 키우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이 확률과 여기에 있는 p는 그 수학적 확률이야. 6분의 1이나 뭐 그런 거. 그 확률의 차이가 자 아까 이거 0.1이었지. 이제는 0.1이 아니라 이게 충분히 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작은 수보다 더 작은 수. 여기는 이제 어떤 개념이 오는 거냐면 사실 극한 개념이 오는 거야. 여러분 어때? 영하고 가까운 수 여기서부터 이게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되게 가깝게 여기다 이렇게 찍어놨어.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확대했어.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또 붙일 거지? 네. 그럼 선생님이 또 이렇게 확대할 거지? 네. 그럼 또 떨어져 있지? 그럼 또 붙일 거지? 선생님이 또 확대하지, 그치? 그거잖아. 극한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알고 있는 0에 가까운 그 수보다 더 작을 만큼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알겠어? 그럴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확실하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시행의 수를 충분히 늘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간격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사실상 걔네들이 같다라고 봐도 되지 않냐?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극한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쯤은 있어야 돼. 선생님 충분히 큰 거는 기준 횟수가 몇 번이에요? 뭐 이런 거 안 궁금해? 궁금할 수 있죠. 네, 때에 따라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건 생각보다 막 한 1억 번은 해야 똑같아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통계 자료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보실 때 생각보다 저 시행 횟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결과라고 우리가 추정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항분포 단원이 끝났고 이제 어디로 간다? 정규분포로 간다. 알겠죠? 자, 우리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아까 우리 이항분포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행일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 모양이 대칭축을 갖고 있는 좌우가 대칭이 종 모양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그치? 자, 지금부터 그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려보세요. 여러 개. 자, 그리는 방법 설명해 드립니다. 선생님은 많이 그렸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는데 어떤 친구들? 이렇게 꺾어서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양쪽 팔 이렇게 한 것처럼. 자, 꺾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 아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친구들? 여기를 붙여요. X축에 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렸는데 실수로 붙으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거길 지워. 자, 알겠지? 자, 비법 알려주는 거야 지금. 알겠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붙으면 안 돼. 여기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친구들 무덤 에디션으로 그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붙어도 마찬가지야. 안 붙어도 무덤 에디션 이거 안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 약간 그 코끼리, 그 어린 왕자에서 코끼리 먹은 보아뱀처럼 그리는 친구들 있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선생님 비 오는 날 앞머리처럼 이렇게 까지는 애들이 있어요. 양쪽에 컬 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걔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점점점 X축에 가까워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를 지우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 꼬부라져 올라가면 안 돼. 요거 안 돼요. 자, 그리세요. 선생님이 검사하고 다니면서 제 그린 거 찍어줄게. 나쁘지 않아. 여기서 어느 정도 길쭉하게 올라오는 거. 그려봐. 좀 작게도 한 3개 그려봐. 이건 안 그려봐. 잘 그려져? X축은 좀 더 그려주면 되지. 너는 너무 이제 한쪽 기울었지. 약간 균형 있게 그려야지. 조금 더 올라와. 너무 이거 좀 이 정도는 올라오면. 그려져? 좀 작게도 한번 그려봐. 지금 그린 거잖아. 요거 말해. 너무 누워있게 등산처럼 돼 있는 거보다 어느 정도 산이 올라와요. 괜찮은데? 여기도 그래. 여기. 좀 작게 그려봐. 실제로는 이렇게 작게 그려. 아니 너는 더 작게 그려. 어느 정도 이게 등산이 위로 올라와요. 나쁘지 않아. 요것도 괜찮아. 올라와.
아 볼펜으로 그려. 아 진짜 너 진짜. 그리고 지금 너무 약간 뒷동산 에디션이거든. 약간 더 올라와야 돼.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 좀 작게 그리고 그려봐. 어디? 거기는 지금 너무 느낌 안 오지. 너무 약간 흐리멍텅하지. 선생님이 그렇게 그려놨어? 아닌데? 나 잘 그린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볼록 약간 더 올라와야 돼. 언덕이 조금 더 있어야 돼. 지금 그린 것 중에는 어떤 게 마음에 드냐면 끝라인이 이렇게만 딱 꺾이지 않으면 이 정도는 올라가도 돼. 요게 차라리 낫다. 요런 얘는 이제 균형만 맞으면 훨씬 낫지. 그치? 자, 그리고 좀 작게도 그려봐. 그리고 이거 약간 더 올라와. 이 정도에서 더 올라와. 아들아, 여기 있어. 보여줘봐. 첫 번째가 제일 잘 그렸어. 손 떨지 말고. 왜 손 떨고 있어? 요거 괜찮아. 요것도 괜찮은 편이야. 아까 내가 봐줬지. 넌 네가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나은 거야? 이게 제일 나은 거야. 근데 나도 이게 맞지. 근데 좀 작게 그려봐.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렇게 크게 안 그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왜 그리라고 하냐면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거 그리셔야 돼요. 그리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이니까 손이 달달달 떨렸어도 앞으로는 그냥 슉슉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정규분포, 이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 될 거거든요. 그래프의 모양. 그래서 얘가 아마 자주 나오게 될 거고 우리는 자주 좀 그려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규분포의 이야기를 하러 갑시다. 정규분포. 도대체 앞에서 배웠던 분포가 하나 있었죠. 앞에 뭐가 있었죠? 뭔 분포가 있었죠? 네, 이항분포가 있었죠. 이항분포가 있고 지금은 이제 뭐냐면 정규분포가 있어요. 자, 분포의 특징적이고 굉장히 이름이 붙을 만한 대단한 애들이라서 이름이 붙어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규 도대체 정규분포 뭐야? 그러면 밑에 가면 있어. 이거예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통계라는 게 그거잖아. 결과를 모아놓고 거기서 뭐 공통점을 찾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도 그렇습니다. 강수량. 시험 점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수학 점수 같은 거는 가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줘요? 진짜 최악이에요. 이게 공부 못하는 학교의 특징이야. 이러면 안 됐네. 이렇게 그려둔 학교들 있죠?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끝나. M자. M자 이마도 생기면 안 되지만 M자 성적이 나온다. 이게 뭔 말이야? 공부 잘하게 못하거나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이런 거지, 그지? 이런 거 아니고 보통은 시험 성적이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네, 중간에 평균값의 애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쵸? 원래 그래야 돼.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관찰해서 얻은 자료를 그 도수대로 이렇게 막대기 그래프를 그린 거야. 히스토그래프처럼 그린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딱 5명의 수학 성적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좀 이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뭐 육모 점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이제 케이스가 확 늘어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모양을 따르게 되냐? 평균의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고 되게 잘 보내 적고 되게 못 보내 적은 이런 그림으로 간다는 거야. 강수량도 마찬가지죠. 그쵸? 평균에 모여있고 뭐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케이스가 많은 것들을 관찰하게 되면 그런 애들은 누구를 따르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하는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오게끔 하지. 그 곡선이 나오는 거야. 곡선이 나오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되는 애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얘가 누구냐면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거 시험 볼 거야. 알겠지? 외워봐. 알았지? 외워.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볼 거야. 참고로 선생님은 못 외웠어요. 자, 볼 때마다 살고. 한참 가르치고 나면 익숙해지다가 다음 학기에 다시 보면 아 맞아. 네. 심지어 여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뭐 있어요? 이거 지금 미적분에 나오는 익스포넨 무리수 2를 말하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그마도 있고 파이도 있고 난리죠.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건데 요거예요. 무리수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야. 그리고 얘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지. 앞에서 배웠지?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이걸 보고 잘 해석하면 뭘 알 수 있어 얘들아? 그때 너네 막 이런 거 했잖아. 넓이가 뭐였어? 네, 1이었어. 그게 확률이었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 확률 밀도 함수라서 이 전체 이 x축 밑으로 이루어진 여기 넓이 1이. 그럼 야 대박. 얘 가운데 요거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거든? 이거 m 지금 평균이란 얘기야. 그럼 야 오른쪽 이 땅은 얼마냐? 0.5. 지금부터는 또 분수를 잘 안 써요. 또 소수를 많이 써요. 앞에서도 분수를 훨씬 많이 썼지.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뒤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왜 아까 이항 분포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시행 횟수랑 확률이 중요했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 제곱이에요. 선생님 이거 표준 편차 제곱이 선생님 분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분산인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 자꾸 분산이라고 잘 얘기 안 하고 표준 편차 제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식에서 문제를 풀 때 공식에서 표준 편차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정규 분포는 노말이라는 데서 와요. 그래서 n자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아까 이항 분포는 b 바이너리에서 온 거잖아. 여기 b였고 여기는 n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정규 분포 평균의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얘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싹 넓이를 만약에 더한다고 하면 1이겠다. 근데 지금 약간 여기 끝에가 열린 결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막 끝점을 찾아가지고 걔를 더한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건 가능하냐? 반절을 쪼개가지고 계산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지. 얼마겠어? 0.5예요. 그런 거 갖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특정 확률. 자,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률이 특정 값이 아니라 범위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로 줬을 때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넓이로서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넓이로서 계산을 하려면 얘를 뭐 해야겠어, 얘들아? 적분해야 되는 거야. 미적분도 안 배웠는데 말이야.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적분을 하지는 않지만 또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밑에 정리를 해놓고 보여주는 거죠. 자, 볼게요. 요 두 개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왼쪽 거. 선생님이 아까 막 돌아다니면서 너네 그래프 너무 이렇게 눕혀서 그려도 안 되고 너무 막 어떻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다 한 번씩 봐줬잖아, 그치? 그랬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얘는 볼게요. 이 곡선의 이 커브, 꺾어진 정도를 보세요. 이거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꺾어진 이 곡선의 이 커브를 나타내는 게 누구냐면 표준 편차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준 편차가 어떤 상황이야? 같은 애들이야. 근데 그래프가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치? 그럼 뭐는 다를 거야? 그치, 평균이 다른 거지. 그래서 평균이 더 작은 게 어디에 그려지겠어? 왼쪽에 그려지고 평균이 더 큰 게 오른쪽에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표준 편차는 1점. 이게 뭐야? 곡선의 이 커브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더 막 히말라야 산처럼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 뒤에 월명산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갈 거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요거. 평균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 자, 근데 얘는 보세요. 평균이 뭐야? 똑같아. 가운데 축 우리 항상 그려줄 거거든, 평균 축을. 평균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그래프의 이 완만함, 더 빡세게 올라감, 요 느낌이 다르지, 그치?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시그마 1이라는 게 있고 시그마 2라는 게 있고 시그마 3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제일 완만해? 3가 제일 완만한 거야, 알겠지? 자, 3가 완만해. 완만하다는 건 편차가 크다는 걸까, 작다는 걸까? 작다고. 편차가 뭐야, 얘들아?
얘들아? 표준 편차, 분산 뭐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빵점 10점 맞은 애들도 이만큼 분량이 있고 95점 맞은 애도 이만큼의 분량이 있다는 거야. 자, 빡세게 올라간 거 얘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요 지금 다 어때? 평균에 애들이 다 몰려있지. 지금 얘랑 비교해봐. 여기 95점 맞은 애들이 있어 없어? 별로 없잖아. 여기 빵 10점대 맞은 애들 많아 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값이 많이 분산된 거야 덜 분산된 거야? 덜 분산될수록 모여 평균에. 얘가 그거야 시그마 1이. 자 다시 시그마 3가 완만한 뒷동산 모양이지 그지? 자 얘는 많이 분산된 거야 덜 분산된 거야? 많이 분산된 거야. 알겠어요? 평균의 도수가 높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분산된 거야. 많이 분산돼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얘가 이쪽이. 자 다시 이번에는 가운데 볼로 올라온 애 볼 거야. 시그마 1짜리. 얘는 평균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은 애들의 점수가 많이 흩어진 거야 모여있는 거야? 모여있는 거야. 그럼 모여있는 건 분산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분산이 작으니까 표준 편차도 뭐겠어?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로 그래프 올려놓고 그 특성 이렇게 써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맞나 틀리나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걸 보고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다? 평균값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커브 모양은 일정해. 그러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표준 편차 값이 자 다시 해볼까? 표준 편차 값이 크면 완만한 그래프가 그려져 몰려있는 그래프가 그려져 후사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져. 표준 편차가 크면 완만한 게 그려져. 자 표준 편차 작으면 오 이렇게 몰려있는 굴뚝 솟은 그런 개가 그려지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야기 됐고요. 그런 얘기 했고 그래서 그거를 쭉 정리해서 여기다 적어놨지. 우리 정규분포 곡선은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릴 거고 항상 가운데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가운데 누구냐면 평균값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이 이렇게 있는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얘는 여기 m값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반절만 구해라 라고 하면 얼마가 된다? 0.5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얘는 곡선의 이 뭐라 해야 돼? 커브가 똑같아. 그러면 m값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m값은 일정해. 평균값은 딱 가운데 대칭축은 고정이야. 그런데 표준 편차 값이 크면 많이 분산된 거니까 완만하게. 표준 편차가 작으면 덜 분산돼서 모여있어 평균에. 그러니까 평균에 이렇게 도수가 높아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된다. 핸드폰 소리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물어봤어. 이 곡선 중에서 평균이 가장 큰 거. 평균 제일 큰 거. 평균? 몇 번? 평균 제일 큰 거. 4번. 표준 편차 가장 큰 거. 1번. 제일 높이가 낮게 그려지면서 완만하게 그려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당황스러운 게 이제 하나가 또 생겨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평균이 다른 건 제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그릴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면 매번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그래프를 막 이렇게도 그렸다가 이렇게도 그렸다가 해야 되나요? 그래프 모양이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우리는 이 곡선을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넓이는 구해야 되긴 한다. 그치?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그 방법으로 갈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건 뭐였냐면 정규 분포를 배웠고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갈 거야. 오케이? 표준 정규 분포로 갈 거야. 그럼 저 표준자가 붙으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확 많아져.
여기까지.